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유나는 갑자기 윤희의 손을 잡고 달렸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윤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지만 유나는 대답 대신 더 세게 손을 쥐었다. 그날 밤 유나의 부모가 그녀를 강제로 약혼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나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대학 시절 내내 윤희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미움은 사랑이었다. 이제 그 사랑이 폭발할 순간이었다. 유나와 윤희는 서울대학교에서 만났다. 유나는 법학을 전공하는 모범생으로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 어머니는 사회봉사 활동가. 그들은 유나가 완벽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반면 윤희는 문학을 공부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딸의 꿈을 응원했다. 두 사람은 룸메이트로 지내게 되었고 처음부터 충돌이 잦았다. 유나는 윤희의 자유분방함이 싫었고 윤희는 유나의 완벽주의가 답답했다. 하지만 그 미움 속에 묘한 끌림이 있었다. 유나는 밤늦게 공부하다가 윤희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설레는 걸 느꼈다. 왜 그렇게 봐? 윤희가 웃으며 물으면 유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돌렸다. 대학 1학년 말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윤희가 다른 여학생과 춤을 추는 걸 본 유나는 질투를 느꼈다. 그날 밤 유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나는 여자를 좋아하나 봐. 하지만 그 생각은 즉시 억눌렀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용납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2학년이 되었다. 유나의 부모는 그녀에게 소개팅을 주선했다. 상대는 재벌가 아들, 완벽한 조건의 남자였다. 아빠, 나 아직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요. 유나가 말렸지만 아버지는 인생은 공부만이 아니야. 안정된 가정을 가져야 해라고 단호했다. 그날 저녁 윤희가 방으로 돌아오자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윤희가 안아주자 유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윤희도 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유나야, 너 나 좋아해? 그 질문에 유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미쳤어. 그녀는 부정하며 방을 나갔다. 하지만 그 후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윤희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그녀도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끌린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다. 대학 캠퍼스에서 LGBT 동아리가 있었지만 윤희는 참여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만약 내가 레즈비언이라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윤희는 혼자 고민했다. 3학년이 되자 충돌이 본격화되었다. 유나의 부모가 윤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애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이상한 소문 나면 안 돼, 어머니가 말했다. 유나는 화를 내며 그냥 친구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윤희와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윤희가 유나에게 고백했다. 유나야, 나 너 좋아해. 진심으로 그 말에 유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런데 안 돼, 우리 안 돼. 그 후로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캠퍼스 구석에서 몰래 손을 잡고 밤에만 진심을 나누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유나의 아버지가 윤희의 배경을 조사했다. 그의 부모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너랑 어울리지 않아. 그는 유나를 압박했다. 유나는 갈등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윤희야, 미안해. 나 헤어지자. 유나가 말했다. 윤희는 충격받았다. 왜? 부모님 때문이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신감에 윤희는 유나를 피했다. 하지만 유나는 후회했다.
대학 졸업이 가까워지자 부모의 압력이 더 세졌다. 이번에 소개할 남자랑 결혼해라. 내 미래를 위해 아버지가 말했다. 유나는 절망했다. 이게 정말 내 삶인가? 그녀는 윤희를 찾아갔다. 미안해.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윤희는 이미 늦었어. 너는 항상 가족을 선택하잖아. 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졸업 후 유나는 로펌에 취직했다. 서울의 고층 빌딩에서 일하며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윤희는 작가로 데뷔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책은 레즈비언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였다. 물론 가명으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윤희는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는 제 경험에서 나온 거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유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건 우리 이야기잖아. 유나의 약혼식이 다가왔다. 상대는 김준호, 성공한 사업가. 준호 씨, 잘 부탁해요. 유나가 형식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결혼식 준비 중 윤희가 나타났다. 축하해. 행복해 보이네. 윤희의 말에 싸움의 점이 묻어 있었다. 유나는 준희야, 화 좀 해느라고 끌어당겼다. 화장실에서 두 사람은 대치했다. 왜 왔어? 날 괴롭히려고 유나가 물었다. 윤희는 아니, 내가 정말 이 길을 선택하는지 보려고. 그 대화는 유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약혼식 당일 유나는 도망쳤다. 미안해요. 부모님이 그녀는 윤희의 집으로 갔다. 너 없인 못 살아. 유나가 울며 말했다. 윤희는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유나의 부모는 그녀를 버렸다. 넌 우리 딸이 아니야. 아버지가 말했다. 유나는 직장을 잃었다. 레즈비언이라는 소문 때문에 윤희도 피해를 입었다. 책 판매가 줄었고 출판사에서 압력을 받았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야. 다음 책은 바꿔. 편집자가 말했다. 윤희는 반대요. 이게 제 목소리예요 라고 버텼다.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돈은 부족했지만 사랑은 넘쳤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런 애들 봤어. 속삭임이 들렸다. 어느 날 유나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유나야, 돌아와. 내 아버지가 아프셔. 유나는 동요했다. 엄마, 나 행복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지게 행복이니? 사회에서 버림받고 유나는 고민했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다시. 윤희는 가봐. 하지만 돌아와 애라고 말했다. 유나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내 선택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유나는 자빠. 나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그 방문 후 유나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윤희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윤희가 다른 여자와 가까워진 걸 본 유나는 질투했다. 누구야? 그 여자. 유나가 물었다. 윤희는 그냥 친구야. 너처럼 가족 때문에 날 버릴 사람 아니야. 그 말은 상처였다. 두 사람은 싸웠다. 너는 항상 날 의심해. 윤희가 소리쳤다. 유나는 미안해. 나 무서워. 화해 후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 윤희가 말했다. 유나는 맞아.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러나 현실은 하워시했다. 유나가 새 직장을 구하려 하자 면접에서 개인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요. 라고 거절당했다. 윤희의 책도 비판을 받았다. 온라인에서 비도덕적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유나의 아버지가 위독해졌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셔. 어머니의 전화에 유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춘하야.
미안해. 내 행복을 생각 안 했어. 라고 말했다. 유나는 울었다. 아빠, 나도 미안해요.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내 선택은 잘못됐어 라고 덧붙였다. 유나는 아빠,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윤희에게 모든 걸 말했다. 가족이 다시 받아줄지도 몰라. 이윤희는 불안했다. 그럼 나 버릴 거야? 유나는 잔이야? 함께 갈게. 하지만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윤희를 버리고 돌아와? 그러면 모든 게 정상으로. 유나는 거절했다. 엄마,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는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게 부끄러워라고 말했다. 그 말은 유나를 아프게 했다.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윤희의 책이 TV에서 논란이 되었다. 동성애를 미화한다는 비판. 윤희는 인터뷰에서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 협박 편지가 왔다. 너처럼 사는 애들은 사라져야 해. 두 사람은 두려웠다. 우리 이민 갈까? 유나가 제안했다. 윤희는 저기서 싸워야 해. 포기하면 안 돼. 그런데 배신이 일어났다. 유나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유나가 레즈비언이래. 직장 동료들이 피했다. 유나는 우울증에 빠졌다. 왜 나만 이렇게? 그녀는 윤희에게 말했다. 윤희는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윤희도 지쳤다. 어느 날 윤희가 옛 연인과 만난 걸 유나가 알았다. 설마. 빈내이. 유나가 물었다. 윤희는 잔이야. 그냥 화했어.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 싸움은 격렬했다. 너 나 없이도 잘 사네. 유나가 소리쳤다. 윤희는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그 말에 유나는 충격받았다. 헤어짐의 위기. 하지만 다음 날 윤희가 사과했다. 미안해. 나 무서웠어. 두 사람은 다시 뭉쳤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서울 프라이드 행사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자. 그러나 가족의 압력이 계속됐다. 유나의 어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유나는 천마,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저양됐니? 유나는 태어날 때부터예요. 그 대화는 유나의 내적 갈등을 깊게 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윤희의 새 책이 출간됐다. 이번에는 더 대담하게. 동성 결혼을 주제로.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와 반대자. 온라인에서 디베이트가 벌어졌다. 유나는 윤희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부러웠다. 너는 자유로워. 나처럼 가족 잃지 않았잖아. 유나가 말했다. 윤희는 나도 부모님과 멀어졌어. 너만 아픈 게 아니야? 아버지의 장례식. 유나는 참석했다. 가족들이 그녀를 피했다. 너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동생이 말했다. 유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집으로 돌아와 윤희에게 나 잘못됐어 라고 말했다. 윤희는 잔이야. 내 선택은 옳아. 하지만 유나는 흔들렸다. 결혼하자. 남자와 그 말에 윤희는 충격받았다. 뭐라고? 유나의 결정은 일시적이었다. 후회했다. 미안해. 나 미쳤어.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상처를 남겼다. 윤희는 너 언제든 날 버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신뢰 회복은 어려웠다. 상담을 받았다. 동성 커플의 어려움은 사회적 압력 때문이에요. 상담사가 말했다. 두 사람은 노력했다.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동성 결혼 법안 지지 시위. 서울 광장에서 사랑은 평등하다.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공격했다. 비정상, 돌이 날아왔다.
유나가 다쳤다. 병원에서 윤희는 지게 우리의 현실이야. 유나는 포기 안 할게. 회복 후 유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 회사. 여기선 나를 받아줘. 기뻤다. 윤희의 책이 드라마화됐다. 내 이야기야. 윤희가 말했다. 드라마 성공으로 두 사람은 유명해졌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파퍼라트씨가 쫓아왔다. 우리 삶이 쇼가 됐어. 유나가 한탄했다. 가족과의 재회. 어머니가 찾아왔다. 유나야, 이해하려 노력할게. 유나는 엄마, 고마워요. 천천히 화해.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윤희를 데려와 바의 어머니가 말했다. 저녁 식사,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윤희의 부모도 받아들였다. 딸아, 행복하면 돼. 그러나 새로운 갈등? 유나가 임신을 원했다. 아기 갖고 싶어. 하지만 동성 커플에겐 어려웠다. 입양, 윤희가 제안. 하지만 법적 장애물. 한국에서 불가능해. 오좌절. 이게 우리의 한계야. 유나가 말했다. 수년 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 친구들과 가족. 윤희야, 영원히 함께. 유나가 말했다. 행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상처는 남았다. 우리가 치른 대가가 컸어. 윤희가 말했다. 아이를 입양했다. 행복한 가정.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 저 애들 부모가 레즈비언이래. 학교에서 아이가 따돌림당했다. 엄마, 왜 우리 가족 이상해? 아이가 물었다. 유나는 사랑이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설명했다. 노후에 두 사람은 회상했다. 대학 때 미워했는데 결국 결혼했네. 유나가 웃었다. 윤희는 그 미움이 사랑이었어. 삶의 여정은 힘들었지만 가치 있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유나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나요?